안녕하세요, 아이스베어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번 영상인 조조 속 비히로인 캐릭터들 파트 1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말 없이 바로 시작하죠. 6부 같은 경우는 주인공부터가 여자 주인공인지라 그런지 여자 등장인물들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푸파이터즈는 푸치 신부가 자신의 디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스탠드와 기억 디스크를 넣어서 탄생시킨 스탠드 생명체이며, 그렇기에 첫 등장에서는 주인공 일행과 대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1대2의 전투였음에도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결국 에르메스와 조린의 전략으로 리타이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린은 그저 갑자기 생명을 부여받아서 생명체가 되어버린 푸파이터즈가 딱했는지 죽이지는 않았고, 이에 보답하고자 푸파이터즈는 죄수 에트로의 몸을 이용해서 주인공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죠.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플랑크톤으로 모인 군집 생명체인지라 성별은 없지만 대부분의 팬덤에서는 여성으로 취급하기도 해서 이번 영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플랑크톤이라 그런지 신체를 자유자재로 조종하여서 조타로의 디스크를... 와우. 또한 플랑크톤으로 치료를 하여서 힐러 역할을 맡거나 후속작의 모 주인공처럼 손가락에서 플랑크톤을 적에게 발사하는 원거리 딜러를 맡는 등의 활약을 했으나, 후에 환각 능력을 사용한 화이트 스네이크를 웨더 리포트라고 착각해서 접근하다가 안나수이와 기습을 당하였고, 이에 자신의 몸을 차지하라는 안나수이의 말과는 반대로 본인의 모든 육체를 사용하여서 안나수이를 치료하고 영혼의 상태로 떠나게 됩니다. 조조러들 사이에서도 여러 캐릭터들의 죽음 장면 못지않게 슬픈 장면이라고 평가받는 장면이며, 이를 반영한 것인지 그건 분명 다른 푸파이터즈일 것이다 라는 대사를 반영해서 엔딩 장면에서 일부러 푸파이터즈의 모습을 뺀 원작과는 다르게 애니에서는 푸파이터즈도 나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조 6부에서는 또 다른 슬픈 스토리라고 하면 히로인 에르메스의 언니 글로리아의 과거사가 떠오르실 텐데요. 전 영상에서는 그저 과거사라고만 퉁치고 넘어가서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어머니를 잃은 자매는 아버지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으나 아버지의 가게를 같이 운영하기를 원하는 글로리아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에르메스가 다투어서 에르메스가 뛰쳐나갔고 글로리아가 이를 쫓아갔으나 하필 그 근처에서 스포츠맥스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본인의 여동생이 목격자라고 누명을 쓰는 것이 두려웠던 글로리아는 본인이 목격자임을 자처해서 사망합니다.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스포츠맥스와 같은 감옥에 수감된 에르메스는 마침내 언니의 복수를 하였고, 후에도 주인공 일행과 합류하게 된 것을 고려하면 스토리 진행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후에 에르디스가 언니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1순 후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여자 캐릭터들은 조린의 룸메인 게스, 푸치 신부에게 퇴만을 당한 밀라숀, 엑스트라답지 않은 명언을 뱉은 배식당번 죄수, 엠포리오의 이진법 공격에 개같이 당한 뮤차블러 등이 있습니다. 7부 같은 경우는 주인공 멤버가 남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스틸볼런 레이스라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레이스 대회가 펼쳐지기에 여자 캐릭터들도 레이스와 연관돼서 등장하는데, 하펜츠는 링고 로드 어게인 에피소드에서 첫 등장했으며 주인공 일행들이 자신의 소를 잡아먹었다고 오해를 해서 공격을 하였으나 우리가 왔을 땐 이미 죽어있어서 먹었다 라는 해명을 의외로 쉽게 믿어주면서 바로 풀어주게 됩니다. 후에 오는 전투만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당한 자이로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주인공 조니와 사상이 비슷하고, 그녀의 스탠드 크림 스타터는 변장, 공격, 치료마저도 가능하면서 남편 스티븐 스틸을 지키려고 하는 루시 스틸과 협력하여서 루시가 스칼렛과 다투던 중에 스칼렛이 죽어버리자 미리 뿌려놓은 크림 스타터로 루시를 스칼렛으로, 죽은 스칼렛을 루시로 위장시키거나 마이크 오아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의 활약을 하다가 11호 에피소드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11호는 죄책감을 이용한 스탠드로 하펜츠는 어렸을 적 숲속에서 곰을 만나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동생을 희생시켜서 살아남았고, 그로 인한 죄책감을 느껴버려서 리타이어 당해버려 기껏 모은 유체를 전부 빼앗기게 되었죠. 후에 최종 보스전에서는 디에고에게 공격을 가하는데 성공하나 디에고는 이를 으로 역공해서 강제로 크림 스타터를 해제하게 되었고, 유체는 하펜츠가 대통령의 권력과 재력은 디에고의 것이라는 조건과 추가로 아버지 다리오의 행방을 알려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둘은 파트너가 됩니다. 문 사이에서 끼기를 시도하는 대통령을 물체에게 끼지 못하게 하는 등의 활약을 하나 결국 바퀴와 철도 사이에 끼이게 하는 것을 허락해버렸고, 러브 트레인의 능력으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좋은 것인 나무 파편이 당겨져서 펜츠는 사망하게 됩니다. 특이하게 주인공과 라이벌 이 둘과 파트너를 맺은 적이 있고, 안타깝지만 마냥 옹호하기는 힘든 과거사, 최종 보스와 결혼, 여자 캐릭터 등 루시 스틸만큼의 지분을 차지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상술한 영부인 스칼렛 같은 경우 GL 소설을 읽는다든지 루시 스틸에게
여기까지. 참고로 저도 대본 짜면서 순간 헷갈린 부분인데 LA 붐붐 퍼디단드 박사는 여자 캐릭터로 헷갈릴 수 있으나 얘들은 남자 캐릭터니 착각하지 마세요. 8부 같은 경우는 히가시카타 가문을 메인으로 진행되는 스토리기에 이 중 여자 구성원의 비율이 높아서 타 부에 비해서는 역해가 많습니다. 알몸 여성은 사삼의 오지로가 키라를 습격할 때를 위해 잡아온 미끼로 조스케에게 펀펀펀의 능력을 설명해주는 모 인물이 연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본인이 살기 위해서 조스케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을 쳤는데 문제점은 여전히 옷도 없이 본인의 집인 도쿄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리오초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라키 히로히코는 조조리온에서는 에로를 그리고자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알맞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히가시카타 하토는 히가시카타가의 장녀로 자신의 남자친구로 다모 타마키라는 인물을 데려오지만 그는 바위 인간의 일원으로 자신의 동료들이 연달아서 사라지자 범인을 색출하고 범인을 발견하면 죽여버릴 목적으로 일부러 하토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타마키의 스탠드는 비타민C로 이름처럼 생물빛, 심지어 스탠드마저도 녹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투 배경이 히가시카타 가문의 집이어서 본인을 제외한 적이 많음에도 한 번에 리타이어 시킬 정도로 막강한 능력이었으나 집안에 있던 지문을 바탕으로 사정거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음을 간파한 조스케가 녹아서 액체처럼 된 것을 역이용해 자신의 방울로 하토를 집 밖으로 꺼내어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게 하였고 하토는 배신감에 자신의 스탠드, 워킹하트로 신발굽을 늘려서 타마키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죽여버립니다. 후에는 감옥에 수감되어 버려서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하토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듯 싶었으나 최종 보스전에서 하토가 사망하자 울부짖으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어머니를 그리워했음 또한 알 수 있죠. 히가시카타 다이아 같은 경우는 히가시카타가의 차녀로 영국의 록밴드 예스의 팬이며 그녀의 스탠드 캘리포니아 킹 배드는 본체 다이아에게 죄책감을 느끼면 기억이 체스말의 형태로 빠져나와서 뺏기게 되는 능력입니다. 다이아는 본체인 본인이 그림자를 밟으면 스탠드 능력이 해제되어서 기억이 전부 돌아온다고 얘기해주면서도 본인은 태양의 위치를 통한 그림자를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을 신경 써서도 안 된다라는 룰을 부여했기에 이 약점을 알고 있어도 이용하기가 몹시 힘들었고 실제로 조스케가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전부 실패로 돌아갔죠. 다이아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나씩 빼내어서 조스케를 야스오로부터 떼어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조스케는 상술한 두 가지를 만족할 방법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냉장고 안에 다이아의 휴대폰을 집어넣는 것이었죠. 후에 전화가 오게 되었고 이를 직감적으로 야스오에게 온 전화임을 눈치챈 다이아가 분노하면서 냉장고를 열게 되나 냉장고는 아시다시피 열 경우 안에 있는 조명이 빛나게 되었고 태양이 아닌 냉장고의 인위적인 빛으로 그림자가 생긴 데다가 다이아가 스스로 연 것이라 조스케가 신경 쓴 것도 아니게 되면서 능력은 전부 해제되고 기억은 되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다이아는 사과를 하고 조스케도 다이아를 용서해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죠. 그림자가 약점임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추구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다른 악한 의도가 없이 진짜 조스케가 좋아서 저지른 일인 것은 감안해야 하나 어찌됐든 개인적인 이유로 주인공을 가로막은 점 후에 비중이 적어졌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뽑힙니다. 니지무라 케이는 히가시카타가의 가정부로 처음엔 무뚝뚝하고 기계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히가시카타 조스케를 막아서면서 단순한 가정부가 아님이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 키라 홀리 조스타의 딸 키라 요시카케의 동생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녀의 스탠드는 본 디스웨이로 본체인 케이를 만진 이를 대상으로 그 대상이 무언가가 여는 행위를 하면 그곳에서 스탠드가 출현해 문을 여는 행위를 한 대상을 쫓아가는 추격형 스탠드입니다. 추가로 주변을 얼려버릴 정도의 겨울의 세계를 만들 수 있기에 조스케를 위험에 빠뜨렸으나 조스케가 진짜로 기억을 잃었고 본인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방문한 것임을 알자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간간히 등장하다가 최종 보스전에서 의도치 않은 조스케와의 협동 공격으로 원더 오브 유를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원더 오브 유의 조건인 사리를 알지 못한 채 사리를 품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죠. 사쿠나미 카레는 흑발의 장발 조르노의 버터링 머리가 연상되는 캐릭터로 그녀의 스탠드는 러브러브 딜럭스로 손을 댄 곳에 털이 자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삥을 뜯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웬만하면 부침성 있는 조스케조차도 이 녀석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여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이펙스 형제전에서도 기습을 당하자 조스케가 구해주었음에도 정작 본인은 빤스런을 치는 배신을 때리기도 하였죠. 물론 후에 양심에 찔렸는지 조스케에게 다시 돌아와 주긴 했습니다. 과거사에서는 역시 조세우미, 키라와 연관된 인물임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스토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최종 보스전에서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과거사 설명용 캐릭터로 등장하고 끝났습니다. 그나마 타지의 사람, 돈이 되는 일은 안 가리고 하는 점으로 인해서 구부에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설이 있으나 안 그래도 전투 요원이 부족한 구부 멤버의 머리카락으로 삥 뜯기나 하는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구부 멤버들은 어떻게든 인연이 있던 사이인데 과연 이 사이에 타쿠나미가 끼어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9부는 영상 요청이 많기도 했는데 일단은 영상 소재가 부족해서 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다루려고 하며 이 영상에서 중요한 것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진 용암함석과 이와 관련된 조직이 있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그스 그루브의 스탠드 유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소녀 같지만 뛰어난 분석력으로 차량 번호판과 감시 카메라의 조작 여부를 의심하였고 그녀의 스탠드 베그스 그루브는 물건에도 스탠드를 심을 수 있어 주인공 일행을 곤란하게 빠뜨렸습니다. 다만 파괴력이 낮을 것으로 추측되는 스무스 오퍼레이터즈에게 붙잡히거나 조디오의 노벤버 레인의 빗방울 한 방울에 바로 파괴되었으며 본체도 피를 흘린 것을 보아 본체에게 데미지 또한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피 화이트는 토지와 관련된 불법 활동을 조사하는 정치인의 딸로 그렇기에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고 조디오 일행이 용암함석을 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하자 보여주었으나 상술했듯 베그스 그루브가 심어져 있었고 결국 본인에게 먼저 베그스 그루브가 들어와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 와중에 은근슬쩍 기문을 베껴서 토지 압류 서류에 서명을 하는 주인공 일행을 보면 조디오 일행의 악함을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드라고나를 괴롭히다가 메이션즈 레드 당해버린 여학생, 차밍맨과 존스에 휘말린 레오의 여자친구 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고나 조스타는 여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기도 하고 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 6부부터 9부까지의 비히로인 여자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히로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매력에 있는 여자 캐릭터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최애 여자 캐릭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